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과 페이스리프트가 된 팰리세이드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팰리세이드 사전 계약이 엄청납니다. 뭐 그냥 지금 당장 계약을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대기 기간이 긴데요. 물론 이전에 이제 계약하셨던 분들이 자동적으로 페이스리프트로 이제 순번이 바뀌면서 사전 계약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거 경쟁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카니발도 하이브리드랑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니발도 저 넣어놨습니다. 일단 두 차량 다 캘리그라피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옵션들 차이, 그리고 상품성, 그 다음에 이 페이스리프트가 달라진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이 디젤이에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소음 테스트랑, 그리고 우리가 또 전매 특허 있죠. 물컵에 물 담아가지고 과연 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시험을 통해서, 쇼업소바 댐퍼가 원래 2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바뀌면서 쇼업소바의 댐퍼가 4개로 늘어나가지고 고속주행의 안정감, 험로주행도 가능하게 달라졌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중접합유리는 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이 전면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고요. 이 이중접합 유리 두께가 더 두꺼워졌어요. 이 뒷바퀴 쪽에 휠하우스에 흡음재를 더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더 조용한 정숙성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말만 하면 또 모르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 이야기가 또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하우스에서 맨 처음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됐을 때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팰리세이드 주변에 출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위 트림 많이 선택을 합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가 있는데,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는 비중이 거의 7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사서 오래 타는 차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비용을 주더라도 내 가족, 내가 만족하면서 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옵션 구성도 자세히 보면은 재미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익스클루시브는 26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됐는데, 이 260만 원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보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사양들이 프레스티지에 기본이 적용되는 게 이번 익스클루시브에도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에어백이 9개에서 10개, 스피커가 6개에서 8개 등 상품의 기본적인 옵션들이 좋아졌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도 마찬가지로 324만 원이 올라갔는데, 기본들 옵션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발수, 유리, 뭐 이런 그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옵션들이 프레스티지도 기본 적용이 됐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가격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레스티지랑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깡통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옵션을 다 풀옵션 가까이 집어넣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했었던 금액과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인상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 외관은 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뭐가 뭐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 어렵지만, 딱 봤을 때 생각보다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론트 범퍼의 이제 그릴이 조금 이렇게 기존 팰리세이드는 나눠져 있었다면, 이번 신형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트릭 그릴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들어가 있고요. 선들 자체도 굉장히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이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데일라이트의 라인도 많이 바뀌었죠. 넓이도 많이 넓어졌어요. 거의 한 5mm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방향 지시등을 보면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죠. 페이스리프트가 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쪽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고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들어오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확실히 좀 더 웅장한 느낌은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조금 더 웅장할 수가 있죠. 컬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메랄드 펄 그린, 요즘 대세는 저는 그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규 19인치,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물론 기존 팰리세이드 휠도 나쁘지가 않아요. 워낙 잘 나온 휠이기 때문에 뭐가 더 이쁘다, 뭐가 더 나쁘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새로운 휠의 디자인이 이번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실내예요.
아, 센스 없게 투톤은 투톤으로 안 좋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면 투톤 컬러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시트의 무늬 패턴도 GV80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도어 트림의 디자인 쭉 이어지는 느낌과 이 중간에 있는 에어벤트의 디자인 역시도 굉장히 깔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팰리세이드가 최초로 에르고 모션 시트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룸밀러, 요거는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쉐보레 타오라든지 뭐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 있었던 디지털 룸밀러가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잘 모르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실내에 딱 타보면은 이 패드, 중간에 센터 콘솔 패드가 기존에 있는 센터 콘솔 재질과 동일한 메탈로 되어 있었는데요. 캘리그라피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센터 콘솔 패드를 가죽 소재로 바꿔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확실히 센터페시아 안쪽에 있는 공조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플하게 바뀌었고요. 앰비언트 라인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신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디자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버튼들의 조작감 있죠. 이런 터치감도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터치를 하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터치감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이제 맞춰가지고 다 넣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네시스 GB80의 버튼들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조작감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상품성 강하지만 원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동 핸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동 핸들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죠. 요거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데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고 2열에 통풍 시트가 또 추가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열에는 열선 시트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시트의 그런 푹신푹신한 질감이 차이가 좀 있나?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얘는 그래도 한 2, 3만 탄 준 거고 쟤는 새 차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후면부는 사실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전면부랑 실내는 나름 그래도 많은 변화를 줬는데 왜 후면부는 이렇게 변화를 많이 안 줬냐라고 했는데, 팰리세이드 같이 워낙 잘 나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의 폭을 좀 이렇게 정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해주는 폭에서 후면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죠. 뭐 나도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건 처음인데 똑같잖아. 이거는 실제 오너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후진했을 때 그 밝기, 그 다음에 그 라인들이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조금 더 넓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자, 후방 카메라가 요 중간에 있죠. 근데 이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 룸밀러의 카메라예요. 자, 그리고 달라진 부분은 머플러 팁 디자인이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판도 훨씬 더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진등은 이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서 뭔가 디자인적인 포인트로 들어갔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사등과 그리고 이 후진등을 일자로 쭉 연결해서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좀 줬죠.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위에 브레이크등 여기 있잖아요. 좀 짧잖아. 근데 캘리그라피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브레이크 훨씬 더 넓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트렁크를 열 때 누가 더 빨리 여는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들이 성격이 급해. 과연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는지.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그냥 장난이고요. 형사가 재미 하나도 없어. 여기 보면은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물론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뭐 걸 수 있는데 약간 좀 없어 보이잖아. 이게 유압식 쇼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냐? 트렁크의 크기나 시트 조절하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또 후진등도 한번 보도록 하죠. 둘 다 후진등 한번 켜주세요. 약간 차이지만 LED 누런 호박등,
야, 다르다. 이게 어두운 밤에 봤을 때 밝기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럼 바로 이 물컵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죠. 물컵은 같은 장소에 물컵을 같이 놓고 물을 가득 따랐을 때 과연 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신차연구소에 카랩이라는 어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카 매니저분들에게 견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총 구매 비용이라는 게 나와요. 내가 살려고 하는 차의 금액,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는 거를 구매 비용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구매 방법에 맞는 그런 할인을 적용받아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스마트 댐핑 컨트롤이 어쨌든 2개에서 4개로 늘어났으니까 승차감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얘는 2개지. 얘는 구형이니까. 시원해요? 시원스쿨. 옛날 생각나지, 모하비. 어머니한테 혼나셨다면서요? 자, 다시 30. 오르막에서는 조금 더 속도 높이고, 여기서는 30. 어때? 물 좀 흐르나요? 조금 흘렀는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평상시처럼 똑같이 한번 주행을 해서 과연 물의 양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뒤에서 자꾸 세균맨이 이상한 소리 내. 30으로 넘어볼게요. 아직 마지막이 남았어. 요거는 부드럽네. 자, 도착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임펜 있나요? 어우, 물 생각보다 많이 줄었는데? 물펜. 컵홀더에 꽂아 놓고. 자. 정확하죠. 네, 딱 이 정도 됐고,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똑같이 물을 400 딱 채워놓고, 어때요? 자, 우리 또 세균맨 있는 자리에 한번 두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출발. 세균맨 맨 늦었어. 전형 니 가사. 자, 똑같은 속도로 어디가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죠. 야, 근데 확실히 다른데? 이거 잠깐 우리가 운전해 보는 건데. 아닌가? 뒤에서 아닌데? 일부러 물을 더 많이 따라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더 많이 따라놔. 똑같이 따라놨구만. 운전 전체적인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다. 야, 이게 이 정도까지 차이. 물론 이게 디젤과 가솔린 차이도 있지만 승차비라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아까 쇼크쇼크 4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효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방지턱 넘어갈 때도. 박사님이 또 이번에 그 청룡 쇼바를 타봤잖아요. 예. 쇼바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컵홀더 안에 지금 물이 네. 물고기를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뭐야? 확실히 이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져요. 진짜 조용하고 승차감도 되게 부드러워. 여기가 메인이야. 여기랑 이 마지막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뭔 일 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에. 자, 마지막 구간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도 30으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얼마 안 나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고속에서의 풍절음 테스트도 지금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도심에서 이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50, 60에서의 소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50으로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50에서 60 정도. 60입니다. 다시 50으로 내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속 한번 확인해 볼게요. (90) 고속에서의 그런 잔 진동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우리가 잠깐 밟아본 거지만 높은 속도에서 나름 팰리세이드가 되게 얘가 차도 크고 전고가 높잖아요. 이런 고속 안전성이 뭐 조금 아쉽다, 뭐 불안하다 라고 말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팰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네요. 자, 높은 속도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이에요. 자, 우리가 속도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소음도 소음이지만 고속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되게 묵직해요. 그러니까 보통 잔진동이라 해가지고 약간 여러분들도 이제 고속에서 느껴봤을 거예요. 물론 뭐 달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뭐 한 130에서의 그런 움직임, 핸들링 했을 때 약간 조금만 했는데 차가 막 움찔움찔 그러면서 그냥 휘청휘청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무섭거든요. 특히나 이 팰리세이드 같이 차가 크고 무겁고 높은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의 이런 안전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쇼급소바의 댐퍼가 2개에서 4개가 늘어났다고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승차감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고 고속 안정감도 차를 좀 묵직하게 눌러주면서 잔진동이나 그리고 고속에서의 움직임이 큰 변동 없이 묵직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룸밀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전 사실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게 언제 이렇게 좋냐면 어두운 밤이나 그러니까 등이 없을 때 그리고 비 올 때 이럴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다. 뒷차에 사람들이 너무 잘 보여. 뒤에서 뭐 하는지 다 보여.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반 룸밀러 사용하면 뒤에서 뭐 하는지 잘 안 보이거든. 멀잖아. 근데 이거는 카메라가 뒤에서 그냥 바로 꽂아주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 막 코 파고 막 가끔 이렇게 뒤에서 뽀뽀하면 이렇게 다 보여. 그거 좀 민망한 상황이 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승차감이 차이 많이 난다. 딱딱하고 잔진동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코스로 똑같이 소음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km) 나 안 나? 나요. 나요? 그러니까 응. 뭐 약간 노면에 좀 약간 뭔가 있을 때 둥탕 할 때 이게 소음이 한 번에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그러니까 체감으로 들어도 좀 많이 나요. 네. 승차감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50, 60 저속에서의 소음이고 물론 또 한 번 얘기지만 디젤이라는 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조금 더 시끄러운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속에서 한번 속도를 올려가지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0km입니다. 70. 확실히 그 밑에 요철이나 이런 걸 지나갈 때 톡톡톡 튀네요. 그쵸. 노면 소음도 그러니까 보면 내가 왜 그런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쇼복소바에 들어간 댐퍼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휠하우스 안쪽에 들어가 있는 흡음재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음 부분에서 이런 풍절음은 차이가 없지만 노면 소음은 생각보다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차감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해요.
약간 이 이전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통통통 튑니다. 그러니까 물론 엔진의 세팅에 대한 이야기는 디젤과 가솔린이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고 승차감만 이야기했을 때는 확실히 이전 팰리세이드보다 페이스리프트된 팰리세이드가 훨씬 더 부드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야, 우리가 옵션 비교 뭐 달라진 포인트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직접 체험을 하면서 구형과 신형 얼마 차이가 나는지 물컵으로도 테스트 해보고 소음기로 측정을 해봤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외관적인 디자인에 대한 변화 그리고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가격이 좀 인상됐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 타보고 느낀 팰리세이드의 달라진 점은 승차감, 그 다음에 노면 소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차감은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GV80 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았냐? 그만큼 진짜 편해졌어요. 노면 소음도 요철이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조용한 정수성을 자랑하는 거 보고 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이중접합 차음유리, 뭐 이중접합 유리가 좀 두꺼워졌다 그래서 소음 부분에서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는 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만 주행을 하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그런 풍절음은 확실히 조용하겠죠. 하지만 고속도로 말고 도심에서는 이런 풍절음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두 대를 비교해봤는데 이것만 비교하면 재미없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팰리세이드의 하체, 그 다음에 이제 차체 강성도 높였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우파TV 최초로 하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대를 띄워서 하체 비교도 하고요. 엄청난 비교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